새벽잠을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 대신 활력이 샘솟는다면? 커피 한 잔 없이도 머리가 맑고 집중력이 넘친다면? 상상 속 이야기 같지만 아침을 적이 아닌 나만의 승리의 도구로 만들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루를 긍정적 에너지로 가득 채워 놀라운 성과를 내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하루 종일 허둥지둥해도 별다른 결과를 얻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비밀은 바로 아침 5분 눈 뜬 직후에 있습니다. 갓 깨어난 당신의 마음은 비옥한 밭과 같습니다. 세상의 소음이 침투하기 전 오롯이 자신만의 시간을 갖고 그 밭에 성공의 씨앗을 심을 기회가 바로 당신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나폴레옹 힐이 강조했듯이 하루의 시작은 그날뿐 아니라 인생 전체의 궤적을 결정짓습니다. 눈을 뜨는 순간 당신은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익숙한 틀에 갇혀 하루를 무의미하게 보낼 것인가 아니면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하루를 설계할 것인가. 그 차이는 바로 눈을 떴을 때의 당신의 결정 하나에 달려 있습니다. 핸드폰을 잡거나 부산하게 움직이기 전 잠시 멈춰 숨을 크게 쉬어보세요. 이는 시간 낭비가 아닌 투자입니다. 천천히 숨을 들이쉬며 4까지 숫자를 세고 내쉬는 숨에도 같은 시간을 할애하며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내가 이 하루를 책임진다. 이 고요한 순간에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어떤 한 가지 행동으로 오늘 하루를 의미 있게 만들 수 있을까? 이 질문은 마음속 필터를 작동시켜 중요한 일과 덜 중요한 일을 구분하게 도와줍니다. 벤자민 프랭클린도 매일 아침 도시가 깨어나기 전에 오늘 어떤 선행을 할 수 있을까? 라고 자문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복잡하거나 신비로운 것이 아닌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힘을 지닌 실천이었습니다. 당신도 오늘 나의 가장 큰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일까? 라고 질문해 보세요. 아주 작은 발걸음이라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의식적인 행동입니다. 이 조용한 시간을 활용하는 것은 위대한 인물들이 자신의 유산을 쌓아 올린 방식과 같습니다. 철학자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도 깊은 사색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중요한 결정들을 위한 지침을 되새겼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세상을 다스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기 통제는 세상의 소음이 당신의 생각을 덮치기 전 아침 일찍 시작해야 합니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자주 핸드폰을 먼저 집어들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스크롤을 하며 하루를 시작하시나요? 30분 후 부정적인 뉴스와 긴급한 메시지에 휩싸여 커피를 마시기도 전에 에너지를 소진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무심코 하는 행동이 당신의 정신적 명료함을 빼앗고 하루의 주도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마치 아침부터 자신의 마음의 열쇠를 스스로 내주는 꼴입니다. 나폴레옹 힐은 1908년 당대 최고의 부호 중 한 명인 앤드류 카네기를 만났습니다. 카네기는 그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의 습관을 20년 동안 연구하라는 것, 대가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60초 안에 받아들일지 거절할지 결정하라고 했습니다. 힐은 수락했습니다. 그 순간의 명쾌한 결정이 그의 인생 전체를 바꿔놓았습니다. 만약 그가 망설였다면, 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면, 피곤하고 집중력이 떨어진 상태로 아침을 맞이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그의 위대한 업적은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신에게 카네기의 제안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매일 아침 당신 앞에 작은 카네기의 도전이 놓여 있다는 사실만 깨달으면 됩니다. 아침의 첫 몇 분을 현명하게 사용할 것인가, 낭비할 것인가. 이 시간은 나침반을 조정하고 오늘 나아갈 방향을 스스로 정하는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효과적인 연습을 해보세요. 내일 아침 침대에 앉아 눈을 감고 몇 초간 숨을 크게 쉬세요. 마음속으로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을까? 집중력, 자기 절제, 넘치는 에너지를 가진 자신을 마음속에 그려보세요. 마치 그런 삶을 이미 살고 있는 듯이 느껴보세요. 그리고 눈을 뜨고 그 이미지를 마음에 새겨두고 일어나세요. 이것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닌 마음의 프로그래밍입니다. 뇌는 따라야 할 시나리오가 필요하고, 만약 당신이 그 시나리오를 제공하지 않으면 세상이 당신을 위해 만들어줄 것입니다.
아침의 몇 분은 당신이 스스로와 맺는 침묵의 계약과 같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나폴레옹 힐처럼 당신도 이 계약을 습관으로 만들어 당신의 아침 그리고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루의 시작을 통제하면 하루 전체를 통제할 수 있고 하루를 통제하면 당신 인생의 방향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몸과 마음을 깨우는데 1시간의 운동이나 특별한 장비가 필요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5분만 잘 활용하면 에너지 레벨, 집중력, 그리고 하루의 도전에 대한 태도까지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일어나서 몸을 움직이면 뇌는 도파민과 세로토닌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하고 각성 상태를 만드는 코르티솔의 분비를 조절합니다. 이는 거대한 홀에 불을 켜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지고 당신은 선명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첫 번째 움직임은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천장에 닿을 듯 팔을 쭉 뻗어보고 척추를 쭉 펴고 숨을 깊게 들이쉬는 것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어깨를 돌리고 가슴을 활짝 펴고 목을 천천히 돌려 밤새 쌓였던 긴장을 풀어주세요. 더 큰 효과를 원한다면 제자리 뛰기를 1분 하거나 천천히 스쿼트를 몇 번 해보세요. 몸이 깨어나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칼로리를 소모하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뇌 오늘 하루가 시작되었고 당신이 행동할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움직임과 관찰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침 산책을 하며 주변 환경을 탐구하고 그림과 아이디어를 기록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작은 육체적인 의식은 그의 마음을 현재에 집중시켰고 창의력이 자연스럽게 샘솟게 했습니다. 당신도 집안을 산책하고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햇살을 느껴보세요. 단순한 자극이지만 몸 전체가 깨어날 시간임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아침에 너무 피곤해서 움직이기 힘들다고 생각하시나요? 아침에 느끼는 피로는 에너지 부족이 아니라 활성화 부족입니다. 몸은 비활동적인 상태에서 벗어나고 있고 속도를 높이라는 명확한 지시가 필요합니다. 자동차를 생각해 보세요. 시동을 걸고 그대로 놓아두면 차는 차갑습니다. 하지만 운행을 시작하면 몇 분 안에 성능이 달라집니다. 당신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어나자마자 바로 물을 마시세요. 밤새 손실된 수분을 보충하고 신진대사를 활성화시킵니다. 레몬즙을 몇 방울 떨어뜨리면 상쾌함을 더하고 소화 시스템이 활발하게 움직이도록 도와줍니다. 이러한 간단한 행동은 육체적인 움직임과 함께 당신의 잠재의식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나는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 많은 유명 인사들이 이러한 활기찬 아침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마이클 펠프스는 올림픽 메달을 획득하기 전 수영 연습 전에 육체적, 정신적 활성화 의식을 치렀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스트레칭을 하고 숨을 깊이 들이쉬고 완벽한 경기를 마음속에 그렸습니다. 이러한 준비는 몸을 풀어줄 뿐만 아니라 승리에 필요한 정신 상태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자주 발걸음을 힘겹게 옮기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며 게으름에 몸을 맡겨 하루를 시작했는지, 그리고 그때마다 초기의 무기력함이 하루 종일 당신의 에너지를 갉아먹었다는 것을 얼마나 많이 깨달았습니까? 마치 자동차가 끊임없이 시동을 걸려고 애쓰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소중한 에너지를 빼앗아 가장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없게 만듭니다. 내일부터 아침 5분을 활성화 의식으로 바꿔보세요. 알람이 울리면 즉시 일어나 스트레칭을 하고 숨을 깊게 쉬고 물을 마시고 몸을 움직이세요. 하고 싶지 않을 때, 특히 하고 싶지 않을 때 해보세요. 왜냐하면 바로 그때 당신은 당신의 몸뿐 아니라 핑계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당신의 자기 절제력을 단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이 더 이상 고역이 아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이 5분은 당신이 스스로에게 나는 이 하루를 통제한다, 내가 하루의 시작을 결정한다 라고 말하는 거의 신성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작을 장악하면 나머지 하루도 같은 에너지, 명료함, 목표의식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바쁜 아침의 가장 큰 장애물은 시간 부족이나 과도한 업무가 아닙니다. 스누즈 버튼을 누르고
몇 분 더 잠을 자려는 그 순간의 무심한 결정입니다. 이러한 간단한 행동은 날마다 반복되면서 위험한 정신적 패턴을 만듭니다. 책임과 약속, 그리고 궁극적으로 자신의 꿈을 미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뇌에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은 조금 더 미뤄도 괜찮아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메시지가 매일 아침 강화될 때 게으름은 가끔 하는 행동이 아닌 당신의 정체성의 일부가 됩니다. 아침에 처음 내리는 결정은 그날의 분위기를 결정하는 씨앗입니다. 만약 미루는 결정을 내린다면 하루 종일 지연, 변명, 집중력 저하가 이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즉시 행동한다면 그 초기의 추진력이 다른 모든 영역으로 확산될 것입니다. 신경과학은 아침 일찍 작은 저항을 극복하면 뇌의 규율과 자제력과 관련된 부분이 활성화되어 하루 종일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악순환을 끊는 실용적인 방법은 미루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알람 시계를 침대에서 멀리 놓아 끄려면 일어나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미 첫 번째 물리적인 행동을 했고 일단 움직이기 시작한 몸은 계속 움직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알람을 끄자마자 즉시 아침 의식을 시작하세요. 창문을 열고 자연광을 받아들이고 물을 마시고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고 하루를 이끌어갈 확언을 크게 말하세요. 오늘 나는 집중력을 가지고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 아주 간단하지만 반복하면 당신의 마음을 긍정적으로 유지하는데 효과적인 반가쇠가 됩니다. 이 초기 결정의 영향은 역사적 사례를 통해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 부커 T 워싱턴은 새벽보다 일찍 일어나 학교에 갈 수 있도록 먼 거리를 걸었습니다. 그는 아무런 보장도 없었고 편안함도 없었고 심지어 그날 먹을 것이 있을지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주저하지 않고 일어섰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아침이 자신의 바람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기회라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가 침대에 누워 있었다면 그가 지도자이자 교육자로서의 삶의 기반이 된 것을 놓쳤을 것입니다. 수면재단에서 실시한 연구 결과도 흥미롭습니다. 스누즈 버튼을 여러 번 누르는 사람들은 하루에 처음 4시간 동안 에너지와 집중력이 크게 저하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몇 분 더 잤다고 해도 에너지가 떨어지고 집중력이 떨어진 상태로 아침을 시작하게 됩니다. 아마도 경험했을 것입니다. 늦게 일어나 급하게 아침을 먹고 서둘러 외출한 후 하루 종일 시간을 따라잡으려고 애쓰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을 말입니다. 이러한 급박함과 불안감은 우연이 아닙니다. 바로 아침에 잘못된 첫 번째 결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바꾸려면 새로운 정신적 연관성을 만들어야 합니다. 알람 시계를 휴식을 방해하는 적이 아닌 통제권을 장악하라는 초대장으로 생각해 보세요. 알람이 울릴 때 당신에게는 2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당신을 묶어두는 안락지대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원하는 자신이 되기 위한 한 걸음을 내디딜 것인가. 아무리 작아 보이는 이 선택이 바로 당신 자신의 규율과 결단력, 그리고 자기 리더십을 단련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일찍 일어나거나 스누즈를 피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잠재의식에 나는 불편하더라도 행동하기로 결정한다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반복되는 이러한 사고방식은 아침의 게으름뿐 아니라 목표에서 멀어지게 하는 모든 종류의 미루는 것을 이길 수 있는 튼튼한 기반을 만듭니다. 베개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면 하루 동안 정말 중요한 싸움에서도 승리할 준비가 더 잘 된 것입니다. 나폴레옹 힐은 규율이 목표와 성취 사이의 다리이며 이 다리는 큰 행동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 작은 행동을 꾸준히 끊임없이 의식적으로 반복해서 짓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이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과의 명확한 약속, 측정하고 일정 기간 반복할 수 있는 것을 만들면 몸뿐 아니라 마음도 목표를 향해 나아가도록 훈련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도전은 간단하지만 매우 효과적입니다. 7일 동안 알람이 울린 직후 5분 동안 꼭 지켜야 할 의식을 따르는 것입니다. 비가 오든 춥든 잠을 덜 잤든 주말이든 상관없습니다. 알람이 울리면 내면의 협상 없이 즉시 일어나세요. 부엌으로 가서 큰 컵에 물을 마셔 몸을 활성화하세요. 그런 다음 빠르게 몸을 움직이세요.
스트레칭, 제자리 뛰기, 혹은 방 안을 걸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의 가장 중요한 목표를 크게 선언하세요. 마치 미래의 자신과 계약을 맺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순서는 단 5분밖에 걸리지 않지만 깊은 효과가 있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일어나면 아침에 게으름 패턴을 깨뜨립니다. 물을 마시면 몸에 수분을 공급하고 신진대사를 촉진합니다. 움직이면 에너지와 집중력과 관련된 신경 전달 물질이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목표를 선언하면 잠재의식의 다음 몇 시간 동안 당신의 결정을 이끌어갈 방향을 고정시킵니다. 마치 고속도로에 진입하기 전에 내비게이션을 설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재미있는 점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처음 며칠은 침대에 누워있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는 것이 거의 영웅적인 노력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마음은 협상을 시도하고 변명을 늘어놓고 몇 분 더 미루는 것이 문제되지 않는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당신은 보이지 않는 규율의 근육을 단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이길 때 당신은 인생의 다른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매일 밤 짧게 어떻게 느꼈는지 적어보세요. 자세한 일기를 쓰는 것이 아니라 패턴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에너지가 높게 유지되었는지, 집중력이 향상되었는지, 예상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는지 등을 기록하세요. 이 기록들은 작은 초기 행동이 큰 영향을 미친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우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규율을 추상적인 것에서 측정 가능한 것으로 바꾸기 때문입니다. 잘 생각해보면 이러한 종류의 약속은 끊임없이 발전하는 사람들과 무기력하게 머무르는 사람들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힐 자신도 일생 동안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매일 자신과의 약속을 지킬 때 심리적으로 매우 견고한 기반을 구축하여 어떤 외부 상황도 무너뜨릴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7일이 지나면 그만두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도전이 아니라 습관이 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침 습관은 연쇄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분, 생산성, 결정 능력, 심지어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의도적인 아침을 만들면 삶의 모든 영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5분을 해야 하는 일이 아닌 당신이 되어가는 과정에 대한 투자로 여기세요. 결국 시작을 통제하면 끝을 통제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보게 되면 진정한 마법은 노력의 크기가 아니라 꾸준함에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소비하기 전에 창조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데에는 조용한 힘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어나서 본능적으로 무언가를 소비하려고 합니다. 뉴스, 메시지, 소셜미디어, 비디오 등입니다. 무심코 자신만의 것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기도 전에 이미 세상에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폴롱 힐은 진정한 성취는 당신이 관찰자가 아닌 창조자의 입장에 설 때 시작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택은 하루에 첫 몇 분 안에 할 수 있습니다. 창조한다는 것은 반드시 책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당신 자신의 마음에서 나온 의도적인 무언가를 만들어내어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비즈니스 전략을 세우거나 3가지 아이디어를 종이에 적어보거나 그날의 비전을 요약하는 문구를 만들거나 심지어 건강한 아침 식사를 정성껏 준비하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만들어내는 것이지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조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잠재의식에 당신이 통제권을 가지고 있으며 주변 현실을 형성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마치 오늘 나는 내 행동의 방향을 결정한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신경과학은 이것이 생산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아침 일찍 문제 해결과 창의력과 관련된 뇌 영역을 활용하면 적극적인 정신 상태를 유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인이자 활동가인 마야 안젤로의 일상에서 이를 잘 보여주는 예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다른 어떤 활동보다 먼저 글쓰기에 전념했습니다. 영감이 오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영감이 자랄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매일 하면서 여러 세대에 걸쳐 지속되는 문화적 유산을 만들었습니다. 만약 그녀가 매일 외부 요구사항의 혼란 속에 빠져들었다면 그녀의 작품은 같은 힘과 일관성을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일어나자마자 정보를 소비하기 시작하면 당신의 마음은 불필요한 정보, 걱정, 욕구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러한 초기 과부하로 인해 명료성이 떨어지고 불안감이 증가하며 의미 있는 것을 만들 수 있는 정신적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실제로 적용하려면 일어난 직후 최소 10분 동안 아침 창조 시간을 정하세요. 이 시간은 협상 불가능하며 자신의 목적에 부합하는 무언가를 만드는데 전적으로 사용됩니다. 새벽 햇살이 방 안으로 스며들기 전 당신의 하루는 이미 시작됩니다. 성공적인 삶, 그건 단순히 운이 아니라 당신이 하루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돈을 벌고 싶다면 재테크 전략을 세우거나 실력을 갈고 닦는 시간을 가지세요. 마음의 평화를 원한다면 감사일기나 명상으로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머릿속에 이상적인 하루를 그려보는 거죠.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하루를 남들이 시키는 일에 반응하며 시작하지 않습니다. 자신만의 아침 루틴을 만들고 그 안에서 자신의 비전을 만들어 갑니다. 마치 건축가가 설계도를 먼저 그리듯 말이죠. 반응하는 삶이 아닌 창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번 주 어떤 앱을 열거나 메시지를 확인하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무언가를 만들어 보세요. 글을 쓰든 그림을 그리든 음악을 만들든 상관없습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만드는 행위에 집중하는 겁니다. 7일 후 당신의 하루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느껴보세요. 당신의 에너지, 집중력, 그리고 결정의 질까지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아침은 하루의 시작이 아니라 그 기반을 쌓는 시간입니다. 아침의 첫 행동이 하루 전체의 톤을 결정합니다. 세상에 끌려다니기 전에 당신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주도적인 삶을 살아보세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당신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 줄 겁니다. 더 나은 자신이 되고 싶은 당신을 위한 다음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성장하는 여정을 계속 이어가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